안녕하세요. 하숙정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고 원소를 참조하고 리스트의 일부를 가져오는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보고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산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처리하기 위한 반복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트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정말로 편리하고 꼭 필요한 자료 구조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중첩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range라는 함수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꼭 어린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좋아하는 뽑기 기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뽑기 기계 안에 0부터 2 전까지, 그러니까 0과 1로 숫자가 붙어 있는 공이 2개 들어있는 뽑기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튼을 쿡 누르면 0이라는 공이 튀어나오고 또 누르면 1이라는 공이 튀어나온다. 즉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공이 튀어나와서 2개 나오니까 2번 반복하는 반복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 for를 보게 되면 range 2니까 0과 1 2개의 공이 있는 반복을 2번 하는 for문이다. 그죠? 자, 첫 번째 이 공이 어디에? var1에 딱 들어가죠. 그래서 초록색 부분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돌아가게 되면 버튼을 꾹 누르면 1이라는 공이 들어가겠죠. var1에 1을 넣고 초록색 부분을 실행하고 다음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나올 공이 없으니까 for가 끝이 나서 명령문 k를 실행하는 구조이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var1이 0일 때 1일 때 2번 반복하는 반복문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문 안에 초록색 박스를 보면 이 안에 또 for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반복문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처음에 range 2에서 0이 var1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명령문 i를 실행을 하고 또 for네? 이게 바로 중첩이죠. 자, range 3이라고 했으니까 공이 몇 개 만들어질까요? range 3 부분을 실행할 때마다 차례대로 0, 1, 2, 3개 공이 만들어지겠죠. 자, 맨 먼저 var2엔 0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문 j를 실행하겠죠. 자, 이렇게 되나요? var2에 0을 넣은 후에 명령문 j를 실행했어요. 명령문 j를 실행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나의 반복문 첫 줄이니까 range 3을 또 쿡 찌르면 이번에는 1이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럴 때 명령문 j 실행하고 다음 또 돌아갑니다. 쿡 찌르면 아까 0 나갔고 1 나갔고 이번엔 2가 나가나요? var2에 2가 들어가고 명령문 j가 실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돌아가면 더 이상 공이 없죠. 자, 이 반복문 for를 끝내고 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딘데? 바깥 for의 마지막 부분이죠. 드디어 어디로? 바깥 for로 돌아가면 이제 좀 전에 0이 나갔고 이번에 쿡 찌르면 1이라는 수가 만들어지겠죠. 이 1이 var1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방법대로 명령문 i를 실행하고 또 for네. 이제 이 상황에서 range 3을 이 for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공이 최대 3개 만들어지겠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실행할 때마다 0, 1, 2로 만들어지는 건데 설명 편리상 0, 1, 2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var2에 0 넣고 실행하고 다음에 돌아가서 1 넣고 실행하고 다음에 2 넣고 실행해서 3개를 마치고 나면 더 이상 공이 없으니까 for를 끝내고 range 2에 갔을 때 좀 전에 우리가 0, 1 두 개 다 빼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없죠. 명령문 k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 반복문을 만들거나 또는 이해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초록색 박싱을 써서 이해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안쪽을 나는 더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안쪽을 이해하고 바깥쪽 포를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while문과 또 while문이 중첩된 것, while문 안에 for가 또는 for 안에 while이 얼마든지 중첩은 여러 개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스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자료형들은 전부 다 자료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뭐 키라든가 점수라든가 나이라든가. 그런데 이 리스트는 아래 그림처럼 몇 개인가요? 여기 생략된 경우 1000개 같아요. 여기 0이란 숫자가 있고 999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은 자 1000개의 자료가 몽땅 K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네. 그래요. 리스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수만 권의 책 가격, 수십만 개의 제품 일련 번호, 수십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전부 다 한꺼번에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 리스트가 얼마나 편하냐면 자, 1000명의 국어 점수를 처리해야 된다. 자, 일단 뭐 저장은 했다 치고요. 출력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변수 1000개가 있어야 1000개의 점수를 저장할 수 있겠죠. 이거 1000번 출력하려면 프린트 코 0부터 해서 코 999까지 일일이 다 1000줄을 코딩해야 되겠다 이거죠. 하지만 리스트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코드가 2줄밖에 없죠. 여기도 2줄밖에 없죠. 느낌상 1000개의 데이터다 라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개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배운 for문으로 리스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대괄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대괄호 안에 리스트에 저장할 값들을 적고 콤마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문을 이용하게 되면 원소가 5개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 리스트가 Q라는 변수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Q라는 리스트는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무엇보다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싱을 통해서 원소 한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5개의 원소가 있는 Q 리스트잖아요. 이 중에 나는 콕 찍어서 얘를 출력하고 싶어. 우리가 프린트 Q라고 하게 되면 5개의 값 전부 다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출력하고 싶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자, 리스트 이름 뒤에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적는데 이 인덱스가 바로 순서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학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파이썬이나 C 언어에서는 0부터 시작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얼마부터 시작하냐면 0부터 시작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머릿속에 사진 찍어두기 바랍니다. 자, 0, 1, 2로 순서대로 인덱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Q0, 얘는 Q1, Q2, Q3, Q4 이렇게 인덱싱을 통해서 특별한 원소 한 개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Q2의 값만 인쇄하고 싶어.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좀 특별한 거 있잖아요. 우리 파이썬에서 좀 특별하게 사용되는 인덱싱 기법인데 마이너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라는 건 순서가 거꾸로거든요. 맨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가끔씩 요긴하게 사용되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리스트 생성하는 방법 방금 배웠고, 이건 뭘까요? 원소가 없죠. 그래서 비어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썸 같은 누적 변수의 0으로 초기화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리스트는 서로 다른 자료형의 원소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 동일한 자료형만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리고 리스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3, 4, 5라고 하면 이 함수를 통해서 3과 4와 5로 구성된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 리스트 인자로 레인지 함수 썼잖아요. 우리 레인지 함수는 1, 2, 3, 4, 5는 아니다. 그죠? 1부터 5 전까지니까 1, 2, 3, 4 4개의 값을 차례대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o라는 리스트에는 이런 리스트가 저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배웠던 인덱싱 기법에 의해서 나 리스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소의 합을 구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age 0, 33, age 1, 19 더해서 52가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끼리 합치기가 가능해요. 근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곱하기도 할 수 있어요. 왼쪽 리스트가 5개 나타나는 거죠. 0만 5개 있는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딜 연산자를 이용하면 삭제할 수 있어요. 나는 이 2개의 원소를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없앤다? 인덱스가 얘는 0이고 1, 2잖아요. 인덱스가 1인 것과 2인 것을 삭제해 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 슬라이싱 기법이 있어요.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건데 1부터 3 전까지 1부터 3 전까지면 1, 2죠. 그래서 age 1, 2를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슬라이싱 자세히 살펴볼게요. 리스트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 오고 싶을 때 리스트 슬라이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꾸 파인애플 슬라이스, 과일 슬라이스가 먹고 싶어지는데요. 맞아요. 진짜로 이 파이 조각 중에 뭔가를 슬라이스 조각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슬라이싱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이름 뒤에 사각괄호 안에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만들기 위한 3가지 값이 들어갑니다. 자, start부터 stop 전까지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start부터 stop까지가 아니고 인덱스가 start인 것부터 stop 전까지만 가져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스텝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건 1이라면 생략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2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0부터 5 전까지 1씩 증가시켜 가면서 라고 얘기했다면 이 안의 인덱스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0 다음에 1씩이니까 1씩 증가시켜 가면 3, 4, 5는 포함이다 아니다? 아니죠. 5 전까지. 그래서 리스트에서 0부터 4까지 인덱스가 이 값에 해당하는 값을 뽑아오는 게 바로 이 슬라이싱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요거 주의해라 라는 것, 그리고 이 스텝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값을 뽑아오는 방향이 틀려집니다. 양수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뽑아오고요. 음수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값을 뽑아옵니다. 우리는 이 음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 거고 양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0부터 3 전까지 0부터 3 전까지 니까 요거 3개 뽑아오겠죠.
여기는 첫 번째 스타트가 없죠. 뭘 의미한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이라 하면 인덱스가 0인 거겠죠. 0, 1, 2. 시작이니까 0부터 3점까지. 자, 여기는 두 번째 스탑이 없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 끝까지가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의할 거 나왔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 그리고 슬라이싱 할 때 스탑 전까지. 그리고 세 번째 생략된 경우는 끝까지 라는 겁니다. 자, 인덱스가 2인 것 여기다 그죠? 2인 것부터 끝까지 20, 55, 62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둘 다 없어요. 전부 다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한번 참고로 볼게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라 함은 여기다 그죠? 지우고요. 마이너스 2. 근데 뒤에 끝까지이네.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5, 62를 추출하게 되죠.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이너스가 붙었네? 끝에서 2개 뽑아 오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 음수를 또 스텝도 음수를 이용하면 또 다양하게 추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구해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우리 반복문에서 활용할 거예요. 자, length에서 나온 len 함수인데 요건 리스트의 길이 원소의 개수입니다. 5. 자, age 리스트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줘. 189가 나왔고요. 자, sum이 있으면 average라는 함수도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이유는 sum에다가 len 길이를 나누게 되면 평균이 구해지니까. 똑똑한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없습니다. 자, max 함수는 최대값을 구해주어서 62 얘다 그죠? min은 최소값을 구해줘서 19.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정말 이런 내장 함수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장 함수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편리한 자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리스트에 있는 5개의 값을 출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모니터에 있는 그림처럼 줄을 바꿔서 출력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Q0 찍으면 1 나오겠고요. 다음 Q1 찍으면 Q2 찍으면 Q3 찍고 Q4 찍으면 원소 이렇게 5개가 다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소가 5개가 아니라 500개라면 어떻게 하죠? 이 프린트 Q499라고 다 적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리스트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죠. 자, 원소가 지금 5개인데 이 프린트문을 보게 되면 어디만 다르냐면요. 여기요. 여기. 여기만 달라요. 인덱스만 바뀌잖아요. 인덱스만 0, 1, 2, 3, 4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 파란색 명령문이 몇 번 반복된다? 원소 수가 5개니까 5번 반복하겠죠? 우리가 배운 for문으로 range 5를 이용해서 이 range 5에서 0, 1, 2, 3, 4 5개의 값을 만들어 주죠. 차례대로 i에 넣어주면 5번 반복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는 어떻게 코드를 적어줘야 될까? 그렇죠. 이 i를 여기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값이 0, 1, 2, 3, 4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0이 출력될 거고 다음에는 1, 2, 3, 4 마지막에 레인지가 0, 1, 2, 3, 4까지 다 i 값에 대입을 해줬다면 더 이상 값이 없으니까 끝 나겠죠? 자, 이 for문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원소수가 500개면은요, 어디만 바꾸면 돼요? 여기만 50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의 원소수는 우리 코드 길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정말 리스트가 편리하다. 이겁니다. 자, 이 반복문요. 여기 i를 활용한 이 반복문은 사실 우리가 조금 복잡한 코딩을 할 때 정말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에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렇게 인덱스를 이용한 코딩을 할 때 자주 이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파이썬에선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for item in queue in 다음에 무엇이 왔느냐면 리스트 이름이 왔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 이 for 첫 행을 실행할 때마다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이 순서대로, 우리 리스트는 순서형이라고 있잖아요. 순서대로 한 개씩 아이템에 저장이 됩니다. 순서대로 한 개씩, 그리고 나중에 없으면 끝 나겠죠. 그래서 우리 이 큐에는 지금 반복할 때마다 리스트에 있는 원소 처음엔 1 print item, 다음 3 print item, 다음 4, 다음 2, 다음 item 3, 다음 가져올 거 없죠? 4 끝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면 어디에도 원소 수가 얼마인지가 보이지 않아요. 아예 앞에랑 다르죠?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서는 요게 바로 원소 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긴 한데 뒤에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하고 파이썬의 아주 특징적인 반복문입니다. 그러나 이 코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좀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 이 방법 꼭 기억해 둬야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전에는 우리가 range 5라고 원소수를 직접 지정해 줬잖아요. 근데 내가 리스트의 원소수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앞에서 내장 함수 배웠죠. 리스트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이름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고요. 코딩할 때 length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5가 들어가니까 5번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굳이 while로 표현하고 싶다면 우리 while은 자동으로 원소를 가져오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0부터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얼마 될 때까지요? i가 q 리스트의 길이보다 작을 때만, q 리스트 길이가 5잖아요. 그래서 작을 때만 5번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반복 횟수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 나올 때는 for가 가장 적당하고요. 반복 횟수를 모를 때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 한 계속해, 이럴 때는 while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으면 어느 것 for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스펠링 시험 싫다 그죠? 스펠링 시험에 활용할 단어를 뽑아내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한 개 뽑고 통과 다음 캣 뽑고 통과 다음 뽑고 통과
다음 뽑고, 즉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자, 우리 리스트에서 원하는 부분만 뽑아오기 위해서 슬라이싱 기법 배웠죠. 안 적어주면 시작부터, 안 적어주면 끝까지인데 3번째 인수의 스텝을 얼마로 적어주면 좋을까?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무조건 1개씩 다 가져오겠죠. 에이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다음 것, 다음 것, 다음 것이 캣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3스텝씩 진행하네요. 이렇게 하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스트에 단어가 몇 개 있지? 랭스 함수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찍어주려면 우리 파이썬에서 리스트 이름을 적어주게 되면 원소들이 차례대로 1개씩 들어가게 되더라. 원소 개수만큼만 자동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코드는 어는 점 5개를 리스트에 저장해서 평균 어는 점, 가장 낮은 어는 점 출력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설명할게요. 일단 리스트에 어는 점 5개를 집어넣으려면 우리 대괄호 이용해서 원소 값을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일단 리스트는 만들어졌고요. 다음 출력해야 되네요. 프린트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여기 물질 1부터 물질 5까지 출력하는 거 무언가를 5번 반복하네. 이 5번이 사실은 원소 개수잖아요. 그러면 for 이용해서 freeze 리스트의 길이만큼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i는 값이 어떻게 바뀌어요? 0, 1, 2, 3, 4 이 i 값은 차례대로 0, 1, 2, 3, 4로 바뀌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출력 결과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은 freeze 0부터 freeze 4까지 원소 값을 출력하는 건데, 이 부분요, 이 부분. 물질 다음에 몇 번째 물질이냐? 1, 2, 3, 4, 5 찍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변하죠. 값이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코딩할 때. 이 for의 i를 활용해 보라 이겁니다. i와 어떤 관계가 있지? i가 0일 때 1 찍고, i가 1일 때 2 찍고, 2일 때 3 찍고. 그러니까 i보다 얼마 많아요? 1 많다라는 거 캐치하는 겁니다. 이것만 캐치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됩니까? 자, i는 0, 1, 2, 3, 4, 5인데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 2, 3, 4, 5가 나오고요. 프리즈를 찍을 때는 인덱스 그대로 활용하니까 이렇게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or의 이 i를 변수를 활용하는 게 우리 컴퓨터 코딩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평균 어는 점은 average 함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후뚝 지나가 버렸네. 자, 합을 구해서 개수만큼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지고, 낮은 점은 min 함수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내용은 모두 마치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를 생성할 때는 대괄호 안에 원소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더라. 각각의 원소를 구분할 때는 인덱스를 이용하는데 0부터 시작한다 꼭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리스트의 일부를 가져올 때는 슬라이싱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시작하는 인덱스 마지막 전이라 했습니다. 포함 아니죠. 이전까지이고, 다음 몇 개씩 건너뛸 것인가, 또는 이 스타트로부터 얼마씩 증가시켜서 인덱스를 증가시켜서 가져올 것인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0부터 2니까요. 2개째 더하기 2하면 2가 되겠죠. 여기서 2를 더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원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1, 7, 3, 3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 합 구하기, 길이 구하기, 최대치 구하기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리스트를 처리할 때는 반복문이 꼭 필요하더라. 파이썬의 특징, 리스트 이름을 활용을 해서 원소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개수만큼 반복, 또는 원소 개수를 range 함수에 적용을 해서 이 i 값이 원소 개수만큼 바뀐다, 그죠? 0, 1, 2, 3, 4, 5 이렇게 인덱스를 활용하는 것이 복잡한 코딩 할 때는 더 많이 이용된다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퀴즈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